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머니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억을 QLD 하나로 몰빵하려고 했습니다. 나스닥 100 2배 레버리지 상승장만 오면 원금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상품이죠. 계좌 앱까지 열어놓고 매수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신 선택한 건 JPQ와 QQQI 월 배당으로 주는 커버드콜 ETF였습니다. 레버리지가 답인데 왜 굳이 배당형을 골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상품이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커버드콜과 레버리지 ETF의 진짜 차이, 그리고 왜 제가 10억을 다르게 굴리려고 했는지, 여러분 실제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까지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JPQ와 QQQI가 뭔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둘 다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콜옵션을 팔아서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콜옵션을 판다는 건 주가가 어느 선상에 오르면 그 초과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신 지금 당장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금을 바로 받는 거래입니다. JPQ는 현재 연 10%에서 13%대 사이에 오가는 배당 수익률로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옵니다. QQQI는 2024년에 상장된 비교적 신생 상품인데 지수 옵션을 활용해서 상승장 추정력을 좀 더 열어두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버드콜은 원금을 깎아먹는다는 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상품들의 월 분배금 중 상당 부분이 회계상 ROC, 자본의 반환이라는 항목으로 잡히는데 이게 곧바로 내 원금을 헐어서 배당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옵션 프리미엄과 세금 처리 방식이 얽히면서 ROC로 분류되는 것뿐이죠. 실제로 펀드가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콜옵션을 팔아서 상단을 막아놓는 구조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지수 상승분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면 순수 지수 추종 상품보다 총 수익이 낮을 수 있고, 이게 쌓이면 내 원금이 제자리 걸음이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금을 까먹는다 보다는 상승장에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로 현금 흐름을 받는 거래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ROC로 분류되면 미국 투자자들은 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매도할 때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한국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ROC든 아니든 배당 소득세 15.4%를 매달 그대로 원천 징수당합니다. ROC 비율이 높은 QQQI를 사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건 미국 거주자 기준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QLD와 TQQQ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 하루 수익률 2배를, TQQQ는 3배를 추정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배당은 사실상 거의 없고 오로지 원금 자체를 불리는 데 집중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2배, 3배가 매일매일 다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5% 오르고 내일 5% 떨어지면 원래 지수는 거의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다릅니다. 오늘 10% 오르고 내일 10% 떨어지면 산수로는 제자리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원금이 줄어듭니다. 이걸 변동성 감쇄 또는 음의 복리라고 부릅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횡보장에서는 기초지수는 제자리 걸음인데 레버리지 상품만 조용히 원금을 깎여나가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TQQ도 큰 자산을 만드는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나스닥을 꾸준히 우상향했던 구간에 장기가 흔들리지 않고 버틴 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장에서 원금이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줄어드는 걸 두 눈으로 봐야 하는데 그 시기를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좌가 반토막, 심하게는 3분의 1 토막 나는 걸 보면서도 추가 매수를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레버리지 자체를 옹호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다만 10억을 한 번에 몰빵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투자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달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전혀 없는 순수 레버리지 상품만 들고 있으면 시장이 하락할 때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달은 그냥 쉬자, 조금 더 떨어지면 그때 사자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쉬는 사이에 시장은 반등해버리고 결국 가장 싸게 살 수 있었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반면 매달 배당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좌에 현금이 꽂히는 걸 보면서 시장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배당금으로 QLD를 추가 매수하는 방식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QLD가 싸지니까 같은 배당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고, 상승장에서는 그 배당이 다시 복리로 굴러갑니다. 결국 커버드콜은 저에게 레버리지를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현금 흐름의 엔진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가장 아까운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손실이 아니라 타이밍 재다가 아예 시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고점 아닐까? 조정이 오면 그때 사야지. 이러면서 몇 달, 몇 년을 관망하다가 그 사이 지수가 계속 오르는 걸 지켜만 보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놓친 시간은 눈에 보이는 손실이 아니라서 잘 체감되지 않지만 장기 복리 관점에서 실제 손실보다 더 아까운 기회비용입니다. 저는 그 복리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꾸준히 현금 흐름이 나오고 그 현금 흐름으로 계속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JPQ, QQQI, QLD, TQQQ는 전부 미국 상장 ETF라 ISA, 연금저축, IRP 같은 국내 절세 계좌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해외 주식 일반 계좌에서만 보유 가능하고 배당 소득세 15.4%는 어떤 상품이든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세금 때문에 상품을 고르시기보다는 국내 절세 계좌를 쓰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유사 상품을 알아보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커버드콜 비중 과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배당이 필요한 이유와 자산 증식이라는 목표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커버드콜은 상승장에서 기회비용을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여기에 몰아넣기보다는 일부 비중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용도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몰빵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변동성 감세 때문에 레버리지는 반드시 여유자금 그리고 장기간 흔들리지 않고 추가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비중으로만 가져가셔야 합니다. 전 재산을 레버리지 하나에 넣는 건 상승장에서는 화려하지만 하락장에서는 회복이 훨씬 더디고 고통스럽습니다. 네 번째, 배당 재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그냥 현금으로 두지 마시고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재투자하시면 감정적인 판단 없이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세요. 계좌가 반토막 나도 버틸 수 있는 성향이라면 레버리지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반대로 계좌만 열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라면 배당형 위주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오래 투자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커버콜을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레버리지가 답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은 이론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내는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상 훌륭한 레버리지 전략도 중간에 겁먹고 멈추면 그 순간부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전략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의 힘을 온전히 받습니다. 10억을 QLD에 몰빵했다면 더 화려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려함보다 현실 속에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도 상품을 고르실 때 수익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걸 5년, 10년 동안 감정 흔들림 없이 들고 갈 수 있을까? 라는 걸 꼭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를 함께 지키는 머니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